세상에는 이윤과 성장을 앞세운 냉정한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나눔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따뜻한 경제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자본주의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우리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좋은 기회를 나누고 자신의 것을 서슴없이 내주는 식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세상. 지금 우리 삶의 한편에서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핵심이고 공동체의 핵심이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더라.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를 한 달에 한 번 천안에 있는 북카페 산세에선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그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모임입니다.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북카페 산세는 지난 2010년 인문학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6명이 의기투합에 만든 것입니다. 2,000권으로 시작한 서고는 도서기증 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3,000권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책을 빌려보며 마음의 양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위들이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던 책을 공유 형식으로 다 내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북카페니까 거기에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책을 또 모아주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마련이 된 거죠. 이곳에선 친환경 먹을거리와 공정무역 커피만을 판매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식재료나 일반 커피보다 값이 비싸다 보니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의 운영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저희 뜻에 맞기 때문에 한 거라서 어차피 여기서 나는 수익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여기서 나는 수익을 저희 개인이 뭐 가져갈 생각이 없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북카페 산세는 전시 공간으로도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데요. 매달 사진과 회화, 일러스트와 설치 미술 등 다양한 기획전이 마련돼 지역 예술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라는 게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사실은 갤러리를 빌려서 별도로 이렇게 전시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공간도 대여해드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즐겁게 볼 수 있는 이런 볼거리들을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삶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한 소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고든 신념과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워만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른비른이라는 곳입니다. 독일, 스위스와 맞닿아 있어 1980년대부터 섬유와 전자기계 등 각종 산업이 발달한 도시죠. 하지만 기업 본사로만 돈이 흘러가고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의 정체성마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입한 것이 바로 지역화폐 탈렌테입니다. Regionalwährung ist die Kaufkraft im Land Vorarlberg zu stärken und kleineren Betrieben die Chance zu geben, dass sie gegenüber den größeren Betrieben bestehen können.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안에서만 유효한 돈인데요. 지역 안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수록 지역의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돌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Wir verwenden das regionale Geld, weil wir von unserer ganzen Philosophie auf regionale Kreisläufe setzen. Das heißt, wir verarbeiten regionale Produkte und vermarkten in der Region. Und da ist die Idee von der regionalen Währung etwas, was unsere ganze Philosophie unterstützt. 현재 지역 주민 2,000명과 작은 가게 500곳이 탈렌테 회원에 가입돼 있고 큰 기업체 2곳에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탈렌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른비른의 지역화폐인 탈렌테는 기존 화폐인 유로보다 3%의 가치를 더 쳐주고 있는데요. 100유로를 탈렌테로 바꾸면 103유로 가치를 갖는 식입니다. Wir geben die Talente aus in Form von Abos und die Bevölkerung geht zum Dorfladen, geht zur Sennerei, geht zum Baumarkt, löst die Talente ein und diese Firmen bringen es uns zurück und es wird auf das Talentekonto gebucht. Ja, das hat Vorteil, dass die Kaufkraft vom Ort hier in der Region bleibt, zum einen, und zum zweiten werden auch die Arbeitsplätze im Ort gesichert dadurch. 현재 탈렌테 유통 규모는 연간 100만 유로 정도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1000만 유로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도른비른 주민들의 목표인데요.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 분위기를 봐서는 바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작은 오지 마을 쬐싱엔입니다. 대부분의 시골 마을은 작은 생필품이라도 하나 사려면 차를 타고 적어도 10여 킬로미터는 나가야 하지만요. 이곳 사람들은 걸어서 몇 분 거리에서 웬만큼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을 가게 덕분입니다. Der Dorfladen schließt eine Lücke, und zwar in der Nahversorgung. Im Umkreis muss man etwa zwischen 5 und 10 Kilometer fahren, um die täglichen Lebensmittel zu besorgen. Hier kann man einfach zu Fuß hergehen, seine Sachen, die man benötigt, kaufen. Bei den steigenden Energiepreisen ist das auf jeden Fall ein Punkt. Zu anderen alte, kranke Menschen, Kinder, die aber nicht die Möglichkeit der Mobilität haben, können hier einkaufen. 쬐싱엔의 마을 가게는 벌써 10년째 마을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23명에 1년 매출이 25만 유로. 이 중 순이익은 1000유로밖에 되지 않지만 적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gramm geht es nicht, auch die Gemeinde unterstützt es, und zwar sehr gerne, aus diesen Gründen, weil das ja für die Gemeinde sehr wichtig ist und das Geld, das wir hier anlegen, das ist gut angelegt. Das ist also ganz klar. Und darum ist die Gemeinde auch jederzeit bereit, das weiter zu unterstützen, dass das also wirklich auch weiterläuft. 마을 가게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지금 이곳 가게에서만 11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엔 다른 일과 병행하는 일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의 주된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 이곳에는 주민들이 한데 모이기 일쑤입니다. Der Dorfladen hat für Zöching eine zentrale Rolle, eine zentrale Bedeutung, ist ganz wichtig. Er ist erstens auch mitten im Dorf, dass die Bürger hier einkaufen können, sie das Lebensnotwendige hier bekommen. Und ganz wichtig für die Gemeinde ist, dass die Leute hier sich treffen, dass die Dorfgemeinschaft hier wieder sich einfindet und dass hier einfach wieder Dorfleben abspielt. 이들은 매장을 늘려가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며 더욱 보완해 갈 것임을 강조합니다. 애초 이익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Also wir wollen nicht größer werden, weil das wirtschaftlich nicht unbedingt von Vorteil ist. Wir wollen weiter so auf diesem Weg gehen, der wir denken doch sehr gut ist. Im Einzelnen werden wir immer wieder was verbessern, selbstverständlich. Auch immer wieder am Sortiment oder an der Auswahl der Produkte arbeiten. Aber grundsätzlich sind wir auf dem richtigen Weg mit unserem Konzept. 쬐싱의 마을 가게는 지역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애착심을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곳은 세차와 소독 등 청소 대행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출소자와 여러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차가 들어와가지고 말끔하게 세차를 해서 나갈 때 깔끔한 거 보니까 제 마음을 닦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하나 좋아요. 자부심도 느끼고 타시는 분들이 물론 정당 가격을 지불하고 가셨겠지만은 기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건데요. 깨끗한 사람들의 사회 기여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과 어린이집 장난감을 소독해주는 일입니다. 관련법상 소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특히 차량의 살균 소독은 검사 결과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독 전에는 전체 차량의 20%에서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지만 소독 이후엔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수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른 시군, 아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살균 소독 서비스는 또 다른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학 차량과 장난감 관리에 더욱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열 처리하는 소독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랑 교구들을 항상 사용하는 것들인데 열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중심에 둔 희망의 경제가 우리 꿈나무들의 건강한 내일까지 가꿔주고 있는 셈인데요. 깨끗한 사람들 일하는 회사 이름처럼 우리 지역사회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기업 드림앤 챌린지가 천안 나사렛대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들과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좋은 일을 하니까 저희가 좀 자주 와서 마시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림앤 챌린지는 전체 직원 40명 가운데 8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공정여행과 공연기획, 출판 인쇄와 제조업, 식음료 사업 등 6가지에 달합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 겁니다. 그 장애인들이 실제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곳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밝아지고 또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 향상도 되고 아무튼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덕분에 출범 초기인 지난 2010년 2억 4천만 원이던 매출이 지금은 5억 4천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직원 수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가 된다는 각오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그러한 진정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만들어내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장치 전문업체 시광입니다. 관련 특허를 6개나 가지고 있는 이른바 잘나가는 벤처기업인데도 시광은 빨리 가기보단 멀리 가기 위해 더디지만 함께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지식 나눔 형태로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제품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또 발굴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들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장애인 3명과 취약계층 2명을 고용했는데요. 단순히 식구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장애우분들이 이제 허리나 척추 건강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작업대나 이런 거는 전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작업대로 저희가 바꿔서 교체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건강체조와 독서 토론회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은 통한다고 그 배려와 노력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hin준 떼찌기 만들 때도 어려웠는데 천천히 해보니까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돌린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시광의 목표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은 일반 제품하고 다르게 사회 환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신다면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 제도가 많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갈 사람들이 옆에 있고 좋은 꿈, 건강한 미래가 함께하는 지금 시광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에 마련된 사회적 기업 자전거 타는 세상의 작업장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하는 일선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곳곳이 녹슬고 바퀴도 엉망이지만 뚝딱뚝딱 2시간이 지나자 멀쩡한 새 자전거로 태어납니다. 최근 1년 동안 200여 대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전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어렵거나 좀 힘이 드신 분들한테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저희가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회적 기업의 인기는 남다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덕분인데요. 최근 1년 동안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700대가 넘는 자전거를 부품비만 받고 수리해줬습니다. 주민들이 있던 자전거를 부피가 크다 보니까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는 세상이 와서 저희한테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이러므로써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편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서 타 아파트들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동종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볼멘 소리도 나올 법한데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수리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좀 입으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면 판매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근처에 있는 업체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그럼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보다 더 활발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2개의 바퀴가 앞으로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낼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차가. 나도 찾았어요. 자연에서 놀고 만지고 보고 느끼는 아이들. 창의성을 일깨우고 감성을 키우는데 자연만큼 좋은 건 없죠. 자, 시작. 수리 수리 마수리 나뭇잎아 잘 붙어라. 야! 사회적 기업 내포 생태교육지원센터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을 해오다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2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곳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목표가 실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실천해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활동했던 아이들 혹은 그 주변에서 자연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생활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끌고 들어가야 될 목표가 좀 있고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더 많이 전파해야 되기도 하고 그곳으로부터 또 어떤 그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나눠야 되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친환경 벼구를 판매하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공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곳의 교구들과 차별됩니다. 우선 아이들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친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교구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 어깨. 자, 어깨를 주먹으로 고릴라처럼 해볼까? 고릴라처럼? 고릴라처럼은 어깨를 두드리지 않고 어딜 두드리지, 고릴라는? 가슴, 좋아. 우리 벚꽃처럼 가슴 두들겨보기. 내포 생태교육지원센터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생태체험교실입니다. 나뭇잎과 돌멩이를 주워 모아 다 함께 작품을 만들고 직접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나뭇잎만 넣고, 넣고, 돈이 마음엔 저녁 버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 박수!
2년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어둡던 얼굴이 밝아지고 자연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졌는데요. 장애 아이들이라서 일반인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기는 한데 아이들을 사실 접해보면 실제로 이제 유아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진지하고 긍정적이고 또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더 신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치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데는 자연만한 게 없었습니다. 말은 쉽지 않거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지만 정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본인의 작품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사업은 정말 끝까지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연은 누구보다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따뜻한 시선들이 모아져 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연간 30억 원어치의 편백나무 베개와 천연 염색 침구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좋은 마음이 어울림의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좋은 마음이 2년 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주 여성과 지역의 어르신 10여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돈도 베스고 그렇게 하여튼 일하기 재밌고 좋아요. 어디 가서 제대로 일해보기 어렵다고들 하는 나이에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자부심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을 하면서 하야분 소득도 생기고 이라는 자부심이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일합니다. 즐겁게 일해요.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소비자에게 정말 뭔가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의 뭔가 나눔이 생기는가,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의 나눔. 뭔가 행복을 주고 싶은, 좋은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많이 그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다. 자연과 어울리며 사회 구성원들과 고루 섞이고 나만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쫓는 사회적 기업 좋은 마음. 최근 3만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시작한 이곳의 작지만 위대한 도전을 더 많은 이들이 응원하길 기대해 봅니다. 엄마 손으로 만든 음식처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기 힘든 요즘. 수년째 이윤을 남기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안의 사회적 기업 즐거운 밥상입니다. 2005년에 이제 건빵 도시락 사건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겨시가동들에게는 이제 좋은 도시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자활근로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이 급식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곳은 천안 지역 결시가동 1,400여 명에게 즐거운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4,000원을 고스란히 도시락에 담아냅니다. 아이들 도시락 외에도 일반 도시락 제작이나 출장 뷔페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남는 이유는 어떻게 쓰일까요? 도시락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제각각 차량에 실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아파트. 이거는 해초 무침. 오셔가지고 이제 뭐 좋으신 말씀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 어버이날에는 저 카네이션 꽃도 사다가 직접 꼽아 주시고 또 양말을 또 꼭 저 사다가 갖다 주시고 작년에는 내복도 사다가 주셨어요. 도시락은 한 끼 행복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 역시 전하고 있었는데요. 장이 이렇게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낮은 사람들과 호흡하며 일자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 즐거운 밥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일반 도시락이나 출장 뷔페 등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120여 분의 이제 독거노인 분들의 도시락에 대한 이제 실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또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는 이제 작년에 기부한 금액이 저희가 한 4천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건강하고 정직한 먹을거리를 전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덕에 직원 수도 점점 늘고 매출도 17억 원으로 출범 초기보다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즐거운 밥상이 지역사회와 나눈 사랑이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으로 되돌아온 건데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이곳은 전통 장류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궁골식품입니다. 모든 재료를 100% 우리 농산물로, 그것도 지역 농가의 콩으로 쓰고 있는 이곳 논산 대촌리의 효자 기업인데요. 워낙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동네에서 수매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는 이제 다른 지방에서 뭐 논산이라든가 이제 공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또 저희들이 가서 콩을 보고 좋은 이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자 기업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일하고 웃고 돈도 벌고 재밌어요. 이제 벌어서 돈 벌어서 이제 손녀도 주고 손자도 주고. 궁골식품은 마을의 60, 70대 나이 지긋한 어르신 6명과 함께 옛날 방식 그대로 장을 빚고 있습니다. 경영이 탄탄해 감원이나 정년퇴직 걱정도 없다 보니 이분들에겐 그야말로 꿈의 직장인데요. 덕분에 이곳엔 구수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농촌이 뭐 저기 벼농사져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기업이 있어서 참 도움을 주고 노인들도 참 이런 데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이 있으면 좋죠.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솔직히 저기 사회적 기업 아니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채용 안 하잖아요. 55세만 되면 다 정년 퇴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70살이 돼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깻잎 파종이 한창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남편들과 함께 분주히 일손을 놀리는데요. 이곳은 이주 여성 남편 14명이 만든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의 작업장입니다. 남편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깻잎 농사를 지으며 경제적인 자립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자원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농촌에 4명 중에 1명은 국제결혼한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도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정착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금산의 협동조합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깻잎 농사 말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요.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해 해외에 팔기로 한 겁니다. 가을쯤 베트남에 첫 매장을 열게 된다는 희소식도 전합니다. 앞으로 부인들의 나라에 홍삼을 수출해 처갓집을 대리점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수익금은 전액 다문화 가정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의 다국적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러한 아주머니 인프라를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선생 강사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어학원을 차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협동과 긍정의 힘을 믿으며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시작한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흥겨운 고향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이들은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입니다. 2008년 지역 서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결성된 젊은 예술인들의 모임인데요. 아마 예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또한 협약도 맺어서 그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도 사람 냄새나는 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저희들이 나가고자 했던 예술의 방향하고 맞아서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합니다. 그동안 창작 공연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에는 2달여 동안 장항 전통시장에서 장나래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인정이 숨쉬는 곳, 포기할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였는데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장에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장항에 또 외지에서도 장항시장에서는 장나래가 하고 있다, 장날마다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장날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은 지금까지 일궈온 것보다 더 많은 계획들을 구상 중입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서천의 향토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공연도 만들 생각인데요. 더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더 작품이 하나 또 완성이 되잖아요. 의상도 생기고 악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더 나아가고 싶지 여기서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팀이. 그러니까 계속 다 의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더 큰 혼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지역의 감성의 씨앗을 심고 있는 혼. 문화예술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지역 상권까지 살려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사회적 기업에 있었습니다. 스위스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샹갈레. 수려한 자연경관의 대명사인 스위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미그로라는 대형마트부터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이 운영한다는 건데요. Migros ist die Schweizer Unternehmung schlechthin. Migros gehört zur Schweiz seit 90 Jahren. Migros ist demokratisch aufgebaut, ähnlich wie die Schweiz als Bundesstaat. Und 2 Millionen Menschen denken
So muss die Schweiz sein. Ohne Migros gibt es auch keine Schweiz. 스위스 전체 인구 750만 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00만 명이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미그로의 연간 매출은 23억 스위스 프랑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 달합니다. 놀라운 금액이죠. Migros ist aufgeteilt in 10 regionale Genossenschaften. Und das ist speziell bei Migros. So ist es möglich, dass eben die Entscheide in der Region gefällt werden. Migros ist sehr nahe bei den Leuten und hat auch ein Programm von Produkten aus der Region. Die werden in der Region hergestellt, auch speziell ausgezeichnet und auch wieder an die Leute verkauft. 스위스 사람들이 미그로를 신뢰하고 많이 찾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Ja, das ist ein traditionelles Unternehmen und bei uns, ich kenne sehr viele, alle meine Kollegen, die meisten, gehen einfach in die Migros, weil man kennt es einfach vom Namen her alles. 대형마트는 대기업이라는 상식을 깬 스위스 미그로. 그 바탕엔 협동의 힘이 있습니다. 그 협동의 힘이 제대로 꽃피운다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총성 없는 전쟁도 끝이 나겠죠? 대기업 독점의 대한민국 유통지도가 달라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독일 민스터 근처에 위치한 자백시. 인구 7,000명의 작은 도시지만 유럽 내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름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끌고 있는 것은 3년 전 주민 400명이 결성한 자백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에서는 2030년까지 100%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세우고 옛 나토군 기지를 바이오 에너지 파크로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개의 군용 벙커 위에 2,400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가축분과 옥수수대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세웠습니다. 현재 2,0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Das nicht ganz allein gemacht. Wir haben eine GmbH und Co. KG gegründet. Wir sind Kommanditist in dieser GmbH und Co. KG, aber wir haben die Mehrheit. Wir sind Hauptgesellschafter und haben damit das Sagen. Und das Geld bleibt damit auch hier in Saarbeck. Wir sprechen von der Wertschöpfung. 자백 에너지 협동조합은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특별히 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연 4에서 5%의 적은 수익이라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꾀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면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지역 경제까지 살려낼 수 있으니 해볼 만한 도전인 건데요. Als die Bürgergenossenschaft sich jetzt entschlossen hat, im Bioenergiepark zu investieren, haben wir gesagt, das machen wir noch einmal. Mein Mann, meine beiden Kinder und ich, wir haben überlegt, wir machen das zusammen und haben 1.000 € dann nochmal in den Bioenergiepark investiert. Wir wissen, dass damit am Ende möglicherweise durch viele kleine Leute etwas Großes entsteht und da wollten wir auf jeden Fall gerne dabei sein. Wenn es jetzt darum geht, auch gemeinsam ein Windrad auf den Weg zu bringen, überlegen wir, ob wir wieder 1.000 € investieren. 현재 자백 에너지 협동조합은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축전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구상 중입니다. Ein Projekt aus biogenen Reststoffen, aus Biomasse, Biokohle zu machen, zu produzieren. Das nennt sich hydrothermale Karbonisierung. Das ist eine Firma aus der Schweiz, die eben die Reststoffe aus den Biogasanlagen, Klärschlämme und Biomasse aus der Landwirtschaft zu Kohle verarbeitet und damit einen Brennstoff produziert, der ebenfalls CO2-neutral ist und der auch Holzpellets und andere fossile
oder fossile Brennstoffe dann entsprechend ersetzt. 독일 자백의 사례는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을 유지시키는 것.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일 또한 사회적 경제의 몫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건 조금 비싸더라도 정당한 값을 내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즐거운 불편이 아닐까 합니다. 나지 않은 길인 만큼 아직은 고쳐나갈 것도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이윤과 성장의 강요가 상처내놓은 사회를 다시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즐거운 불편. 사회적 경제가 이 시대의 행복 바이러스로 더 넓게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I can't believe how I feel, so undeniably real. All of the people surrounding me now make me stronger, stronger. I can't